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역대 최고 실적 전망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스마트폰 부문에서 적자를 본 LG전자는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첫 소형 SUV 코나가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7,000대의 계약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KT와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신호가 약해지면 LTE로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달리는 차 안에서도 끊김없는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해 금융거래 등의 명의도용이 우려될 경우 은행에 방문해 분실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PC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쉽고 빠르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한 번만 분실 신고를 하면 명의도용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금융거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은행에만 신분증 분실 신고가 접수돼도 모든 은행이 정보를 공유해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A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습득자가 B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사 간 정보 공유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해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공유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까지 취약 시간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분실 신고를 쉽게 하고 금융사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직접 분실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력 정보는 추가 절차 없이 곧장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는데 당분간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 뒤 일부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보안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명의 도용 예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파인에서 발급되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증명을 금융사에 제시하면 신분증을 되찾기 전이어도 거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1분기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었던 IT주가 반도체 호황과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에도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IT 종목의 전망이 밝은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돼 목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폰 부문에서 적자를 본 LG전자의 목표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실적 시장 전망치는 매출액 28조 757억 원, 영업이익 11조 9,224억 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63% 이상, 영업이익은 264%가량 급증한 규모로 전망치대로라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처럼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 덕분입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의 기억장치로 쓰이는 D램 반도체의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뛰면서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인수전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고 자산가치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4.9배로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75,000원, 흥국증권은 8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8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LG전자의 경우 지난 7일 발표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64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달 들어 전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5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TV와 에어컨 등 가전 분야에서는 선전했지만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G6가 예상만큼 판매되지 않아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인 MC사업본부에서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G전자는 G6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살리고 가격은 낮춘 Q 시리즈를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현대차의 첫 소형 SUV 코나가 초반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10영업일 만에 7,000대 계약을 올리며 질주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소형 SUV 시장에 경쟁사들보다 늦게 진출한 만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안전성을 앞세워 소형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현대차의 야심작 소형 SUV 코나. 낮지만 넓은 차체, LED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분리돼 길고 날렵한 눈매로 세련된 인상을 풍깁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눈높이에 설치된 유리판에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반깁니다. 주행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차선 이탈 경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제 여의도 IFC몰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까지 왕복 108km를 달렸습니다. 자유로에 들어서자 한산해진 흐름에 맞춰 고속주행의 묘미를 느껴봅니다. 가속 페달을 질끈 밟자 속도 바늘은 금세 시속 100km를 향합니다. 기존 소형 SUV는 힘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뛰어넘는 초기 가속감을 자랑합니다. 시승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코나의 최고 출력은 177마력. 티블리 등 경쟁차보다 뛰어납니다. 코너링 역시 수월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보조석까지 쏠림 현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형 SUV의 단점으로 꼽히는 소음 역시 잘 잡은 모습입니다. 실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코나가 티블리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차선을 벗어나자 경고음이 울리고 운전대가 묵직해집니다. 곧바로 차량 스스로 핸들링을 통해 원래 차선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흔히 작은 차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불식시켜버립니다. 실제 코너를 몰아보니 안전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부주의한 운전 패턴을 감지하면 커피잔 모양의 팝업 메시지와 운전자의 휴식을 유도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또 후방 센서로 차량 뒤편 사각지대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지하는 기능은 국내 소형 SUV 중 오직 코나에만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소형 SUV는 힘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편견을 깬 코나. 과연 소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 티블리를 제치고 새로운 소형 SUV 시장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갈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방송에 LTE 기술을 접목한 LTE TV 기술이 개발된 덕분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버스 안. 터널에 진입하자 위성 신호가 약해지면서 방송이 끊깁니다. 반면 신기술을 적용한 스카이라이프 LTE TV는 끊김없이 방송이 이어집니다. 세계 최초로 위성방송에 LTE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 덕분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터널에 진입하는 등 위성 신호가 약해지면 1초 만에 LTE로 바꿔 끊김없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또 실시간 전달받은 위성 신호를 셋톱박스에서 약 5초간 느리게 재생해주는 기술을 적용해 방송 신호가 위성망에서 LTE망으로 전환돼도 영상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에 위성 LTE 간 수신 방식이 바뀌는 순간은 시청 중이던 방송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멈추게 하는 스틸컷 기술을 적용해 깨진 화면 없이 자연스럽게 방송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터널이 1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우리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을 공동 개발한 KT와 KT 스카이라이프는 올 11월 VOD 서비스까지 제공해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차량용 미디어 시장은 현재 한 4만 대 정도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70%가 산입니다. 위성 신호가 끊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LTE망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KT와 KT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방송 장비가 갖춰진 프리미엄 버스, 고속버스 등을 중심으로 1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캠핑카 등 레저용 차량까지 확장해 내년에는 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트러스트 스테이란 새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트러스트와 임대차 계약을 각각 맺고 향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각자가 원하는 비율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에 공인중개사업계는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란 명분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변호사와 중개사 간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와 중개사들이 사업 영역, 다시 말해 밥그릇 소송 중에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트러스트 스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트러스트 부동산이 오늘 트러스트 스테이란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 땐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데요. 이번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런칭한 서비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사 없이 트러스트와 각각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원하는 비율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집주인이 3억 원의 아파트를 전세 놨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2억으로 낮추고 월세를 50만 원 받겠다고 하면 보통은 중개사를 통해 얘기를 하거나 세입자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집주인이 월세를 받겠다고 트러스트에 얘기를 하면 세입자한테 월세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트러스트는 이를 위해 전북은행과 협약을 맺었고요. 향후 지급은행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 찾지 않아도 트러스트를 통해 새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해준다는 점에선 부동산 중개 업무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중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러스트의 새 서비스 소식을 접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업계 틈새를 노린 것 아니냐면서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가 불법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인데요. 공인중개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는 38만 명인데 이 중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 부동산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선 4대3 의견으로 변호사들이 이겼고요. 2심 결과에 따라 중개사들이 이긴다면 트러스트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중개사들이 지면 대법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중개사들의 반발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명에 달하고 변호사들마저 중개업에 뛰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선 문 닫는 중개업소들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개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변호사들 간 감정의 골이 앞으로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자,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 부동산 중개 행위가 아니라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알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를 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결국 말장난일 뿐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중개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항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또 같은 법 2조 3항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 알선이란 단어를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 광고, 가격 협상, 권리 분석, 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로 구체화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인 일반 법률 사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결과가 나올 2심 재판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6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는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 3천 명 증가한 이후 5월까지 매달 37만 명 이상 늘다가 6월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취업자가 전년 대비 8천 명 늘어 증가폭이 전달보다 축소됐고 숙박과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3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취업자는 1만 6천 명 증가해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부문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ICT 부문 수출액은 90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종전 상반기 최대 기록은 2015년 85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ICT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3.5억 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하면서 ICT 부문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DRAM과 낸드 메모리의 단가 상승, 반도체 수요 확대, 시스템 반도체 수출 다변화 등 영향 덕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문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인 시간당 6,47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에서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 비율 16.6%보다는 훨씬 낮아진 겁니다. 시간당 6,470원에서 7,00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7,000원에서 8,000원 미만이 27.2%, 8,000원에서 1만 원 미만이 8.7%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급여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55.4%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보다는 많았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지난해 초부터 1년간 직원 수를 3%가량 줄이면서도 임원은 6%가량 늘렸습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108개 금융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3월 말 현재 전체 직원 수는 19만 4,4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 줄어든 겁니다. 반면 임원 수는 지난해 3월 말 2,340명에서 올 3월 말 2,486명으로 무려 6.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13개 주요 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직원이 4.2% 줄었으나 임원은 12.1% 늘었고 신용카드사도 직원을 6% 감축하는 동안 임원은 17% 늘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은 유세 중에 인터넷 생중계가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붙어 생중계했다면서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은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문형 냉장고 T9000과 양문형 F9000에 음성인식과 방송 영화 등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T9000 841리터의 출고가는 339만 원이고 F9000 800리터 출고가는 269만 원입니다. LG전자가 건강관리가전 통합존을 LG 베스트샵과 전자유통매장 등 전국 1000개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여름철 건조기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건강관리 가전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0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예정 발행 규모 1,000억 원의 5.8배에 달하는 5,790억 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규모를 900억 원 늘린 1,90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가 1111, 1004 등 휴대폰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골드번호 5,000개를 공개 추첨 통해 배정합니다. 이용자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되고 당첨 결과는 다음 달 8일 LG유플러스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자가 200명이 훌쩍 넘었고요. 첫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주의 기온이 37.9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에 서울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모두 33도로 예상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속초 34도, 울진은 35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34도, 부산 30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쯤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